다음은 다이나모 시험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서브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저희가 측정하고자 할 시험 모터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측정하고자 할 이 시험 모터는 이 앞쪽에 보시면 인버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터를 통해서 노트북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버터를 통하고 인버터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임의로. 그 다음에 서버 모터는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은 이 신호를 타고 이 서버 모터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금 서버 모터와 측정 대상 모터는 서로 이제 연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연결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실습을 할 때는 이 서버 모터와 이 측정 대상 모터를 이제 이 커플링을 하는데, 이 커플링을 통해서 서로 이제 축을 일치시킬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원리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다이나모 시험을 할 때에는 토크 제어 모드, 그 다음에 속도 제어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서버 모터가 속도 제어 모드, 그 다음에 이 시험하고자 할 모터 제어도 모터도 속도 제어 모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서로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서버 모터가 속도 제어 모드로 했으면은 시험 모터는 토크 제어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대로 얘가 토크 제어 모드를 했으면은 얘는 속도 제어 모드로 이렇게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습할 내용은 서버 모터를 이제 토크 제어 모드로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측정 대상 모터를 속도 제어 모드로 이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토크 제어 모드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좀 저속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이제 100rpm에서 실습을 할 거고, 100rpm 그리고 토크는 0.5Nm, 첫 번째는 0.5Nm로 이제 부하를 줄 거고,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똑같이 100rpm, 그다음에 3Nm에서 이제 부하를 줄 겁니다. 부하 토크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rpm, 그다음에 0.5Nm를 이제 얘가 이제 계속 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서로 연결됐고, 처음에는 얘는 아무 동작을 안 할 겁니다. 신호도 안 줄 거고, 얘만 토크 제어 모드로 100rpm에서 0.5Nm 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임의로 저희가 100rpm 속도 제어 모드 100rpm으로 이제 신호를 줄 건데,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100rpm으로 계속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축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0.5Nm의 부하 토크를 계속 걸고 있으므로, 이 측정 대상 모터는 그 100rpm을 회전하기 위해서 0.5Nm를 이겨낼 만한 그 전류를 추가적으로 또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류를 이제 측정을 해 볼 거고, 또 3Nm를 이제 부하 토크로 줬을 때 그때는 또 전류가 얼마만큼 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정 대상 모터를 어떻게 인버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버터인데, 먼저 이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220V 상용 전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콘센트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차단기인데, 전류가 너무 높게 들어가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인버터가 이제 파손되기 때문에 이제 10A 넘으면은 이제 차단될 수 있게끔 이제 중간에 달아준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AC 인이라고 하는 이 단자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인버터가 다시 이 모터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 세 가닥의 선이 있는데, 이제 이 삼상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은 레졸버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터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속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은 DSP라고 하는 리얼 시스템에서 만든 DSP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노트북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그 리얼시스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속도 제어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어떤 임의의 값을 넣어 주어서 그 측정 대상 모터를 이제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리오실스에서 만든 DSP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프로그램인데, 클릭하시고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원래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을 하자면, 파일을 누르셔서 이 코프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일 열기, 그다음에 이미 만들어놨던 그런 심볼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뜰 겁니다. 뜨고 이 상태에서 동작 누르기 전에 이제 이 인버터를 전원을 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단 스위치를 올리고, 그리고 동작 눌러서 SCI 부트를 클릭해 줍니다. 보시면 이제 정보가 이 인버터와 이 소프트웨어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료가 됐고, 여기서 다음 할 것은 이제 변수 모니터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변수의 이 값들이 이제 다 실시간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터를 동작시키기 전에 먼저 BL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원점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보시면 제로잉 플래그라고 있는데, 얘를 먼저 일단 1이라고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 이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런 플래그 커맨드 2를 하면은 이제 동작이 될 겁니다. 원점이 맞춰질 겁니다. 지금 원점 바로 맞춰졌고, 지금 이게 뭐 0으로 꺼질 겁니다. 네, 지금 원점 조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 제어를 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RPM 스피드 커맨드 레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값이 만이면은 2500rpm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낮은 값으로 한번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 정도 입력하고, 이제 세팅이 됐고, 100이면은 RPM 까지면 25rpm입니다. 그래서 이 세팅이 됐고, 이 상태에서 아까 보셨던 런 플래그 커맨드 1 하면은 동작이 될 겁니다. 현재 25rpm으로 동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이나모 시험 장비를 이제 활용할 때 이 부분으로서 이제 속도 제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이나모 시험 장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장치가 또 필요한데, 여러 가지 스위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센서 토크라고 해서 있습니다. 아까 그 왼쪽에 측정 대상 시험 모터가 있었고, 오른쪽에 서버 모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토크 센서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틀리는 그 정도를 이제 이 토크로서 측정하고자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디스플레이 창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는 서버 모터의 그 방향입니다. 역방향으로 줄 거냐, 순방향으로 줄 거냐, 이것을 이 스위치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서버 스피드라고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서버 모터가
얼마큼의 RPM을 회전하냐를 이제 디스플레이 창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이 컨트롤 포지션이 있습니다. 얘를 LOC, PC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LOC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조절기를 통해서 뭐 스피드, 속도 조절할 수도 있고, 뭐 토크 조절할 수가 있는데, PC 모드로 바꿔주면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밑에 PC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면은 딱 뭐 토크 10이다, 10Nm이다, 10 딱 입력하면은 그렇게 바로 입력할 수 있게끔 동작할 수가 있게 이제 PC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무전시 스탑이라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폴트 리셋이라고 있는데 이제 모든 값들을 리셋시키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모드인데, 속도 제어 모드가 있고 토크 제어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토크, 이 스위치를 통해서도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서버 파워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서버 파워를 이제 처음에는 이 상태는 지금 최초로 이제 여기 이 장치에 전원을 줬을 때의 그 상황인데, 여기서 처음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서버 파워부터 ON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터를 회전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ON을 누르면은 동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PC 모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밑에 이 소프트웨어가 열려 있는데, 현재 이 소프트웨어는 이 장치와 지금 연동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 서버 컨트롤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보면 현재 이 상태, 토크가 몇 정도 걸려 있고 스피드가 얼마 정도냐라는 게 이제 현재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밑에 보면은 서버 매뉴얼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용자가 임의대로 입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토크를 뭐 몇 입력하고 싶다, 10 입력하고 싶다, 스피드는 뭐 1000 RPM 입력하고 싶다 라는 것을 입력하고 런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서버 모터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서버 오토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텝별로 여러 가지 사용자가 임의로 토크는 몇을 주고 스피드는 뭐 1500을 주고 이때 동작 시간은 몇 초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스텝별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6번에다 뭐 입력하고 싶다, 토크를 1을 입력하고 싶다, 1을 입력하고 속도를 10 rpm, 10이 아니라 한 35 rpm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이때 이 동작 시간은 3초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서버 오토 컨트롤에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스텝 1 이 조건에 따라서 5초 동안 동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텝 2로 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동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했다시피 먼저 이 서브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를 온 시키고 그 다음에 서브 모터 온 시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된 상태이고 컨트롤 포지션 PC로 이제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PC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모드는 토크 제어할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토크 모드로 이렇게 놨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켜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크 제어 모드이고 지금 보면은 여기 서버 매뉴얼 컨트롤 이게 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처음에는 0.5 뉴턴 미터로 이제 부하 토크를 일정하게 걸어두고 그다음 이때 속도는 100 rpm으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런을 누르게 되면은 그럼 현재 이 서브 모터만 이제 0.5 부하 토크 뉴턴 미터를 가진 100 rpm으로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터 단에 또 신호를 줄 것인데 보시면은 먼저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1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고 보시면 현재 이제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류가 이제 현재 인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류를 보게 되면은 0.3A 정도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크를 3Nm를 주고 마찬가지로 속도는 100rpm을 줬을 때 이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브 모터 돌아가고 있고 이제 시험 모터의 속도 제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입력하면은 지금 수정하고 있고 이때 전류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덕션 히터 키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덕션 히터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덕션 히터는 말 그대로 유도 전류를 이용한 철과 같은 자성체 물질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구성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맨 왼쪽에 보시는 지금 보시면은 이 장치는 렉티파이어라고 해서 AC 전류를 DC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펜 두 개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인덕션 히터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부분 입력단입니다. 이 부분 이제 입력을 이제 DC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DC 입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네 개의 모스펫이 존재하는데 이 DC 전압을 이 네 개의 이 반도체 소자를 통해서 빠른 스위칭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고주파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 모스펫에는 열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방열판을 이제 단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펜까지 같이 달아서 열을 좀 식혀주게 될 것입니다. 이 펜이. 그리고 이제 보면 이쪽 부분 이제 부하단인데 부하단 이 사이에 입력과 부하 사이에 이 커패시터가 여러 개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 상당히 큰
커피시터인데 여기에 이제 고전압이 충전될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부하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리 재질로 된 코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하단이. 그래서 상당히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전류가 이제 여기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전류가 상당히 높고 주파수도 높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속은 내부는 이제 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왜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뜨거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호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기 이제 물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이제 이 코일을 식혀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랑 그래서 얘는 물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펌프 역할을 하는 모터가 추가적으로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놓고 나중에 이제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면은 이 하얀 색깔은 이제 석영 재질로 된 그릇이고, 그 안쪽에 흑연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연은 녹는 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3700 정도 되는데 녹는 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재질은 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동해 보면은 이 흑연 재질로 된 이 그릇이 이제 빨갛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덕션 히터의 출력은 1300kW, 1.3kW 그 정도 되는 인덕션 히터인데, 보시면은 이 흑연 재질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이 속에 뭐 녹이고자 하는 뭐 물질이 여러 가지 있으면, 예를 들면 구리를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 부분이 달아오르면서 그 구리가 이제 녹을 것입니다. 철 같은 경우에는 이 인덕션 히터 출력으로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차단기가 있는데 이거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전류가 상당히 높게 튄다면은 이 차단기가 작동해서 이제 이 장치는 이제 꺼질 것입니다. 네, 먼저 인덕션 히터를 동작시키기 위해 결선이 전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DC 입력단을 보면은 이 부분 이제 지금 48V를 인가해주기 위해서 이 선을 잘 따라가 보면은 차단기 통해서 지금 보면은 이 정류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류기는 초록색깔 접지인데 이것은 이제 이 상용 전원 220V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을 키면은 여기 있는 AC 220V가 이 정류기가 받아들이고 이 정류기가 다시 이제 DC 48V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단기 거치고 최종적으로 48V DC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쪽을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이 구리 코일은 속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호스는 물이 배출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이 펌프 역할을 하는 이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또 별도의 전원을 또 연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걸 통해서 이제 별도 다시 연결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이쪽이 이제 인입니다. 인이고 이게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이니까 물을 여기서 빨아들이고 아웃으로 이제 배출됩니다. 여기서 배출되고, 이 부분을 잘 타고 올라가면은, 배출되는 이 부분을 잘 타고 올라가면은 보시면은 쭉 가서 이쪽 부분으로 이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물이 흐르니까 이제 이 코일을 이제 회전하게 되면 순환하면서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나가서 아까 이 말씀드린 배출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 부분으로 이제 쭉 내려와서 이 부분으로 이제 배출되는 겁니다. 다음은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냉각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덕션 히터를 작동시키게 되면은 이 코일에는 고주파를 가지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은 이제 분명히 뜨거워질 것입니다. 근데 계속 이 상태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구리로 재질된 이 코일은 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녹거나 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맞닿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쪽에 호스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인덕션 히터를 이제 좀 좋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냉각 시스템을 작동한 상태에서 활용을 해야 이제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코일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일반 꺼진 상태에서는 한 20도 정도로 그냥 평균적인 온도로 지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냉각 시스템 작동하지 않고 한번 인덕션 히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현재 냉각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거의 한 5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이 또 전부 다 식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 시스템을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이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보면 이제 구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를 이제 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석영 재질로 된 그릇이 있고 흑연 재질로 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독일 물질 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일에는 고주파를 가지는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흑연 재질로 된 이 그릇에 전류가 유도되면서 상당히 높은 열로서 이 흑연 그릇이 이제 가열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구리까지 이제 녹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서히 달아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빨갛겠습니다.
서서히 녹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